네, 오늘은 그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도구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제피어라는 도구가 있고, 그다음 메이크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 두 가지 도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관한 정보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이 제피어와 메이크의 공통점, 그다음 차이점, 처음에 이제 자동화 도구를 선택할 때 참고사항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피어 메이크가 둘 다 이제 업무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데요. 이런 도구들이 다 같은 원리로 자동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뒤에 어떤 액션이 이어지게 되는 형식으로 자동 실행을 설정만 해놓으면 계속 어떤 트리거가 됐을 때 액션이 이루어지는 형식이 계속 손을 대지 않고서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메일로 메일이 왔을 때 어떤 특정한 메일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손을 대지 않고서도 어떤 문의 메일 같은 게 왔을 때 그에 적절한 메일을 자동적으로 보내지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피어와 메이크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피어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트리거로 새로운 메일이 왔을 때 액션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지금 설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받은 편지함에 어떤 메일이 왔을 때 지금 제 받은 편지함에 어떤 메일이 들어왔을 때 이 액션에서는 send 이메일이라고 원하는 메일 주소로 다음과 같이 메일이 보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어떤 메일이 지금 왔을 때 아까 설정한 메일 제목과 내용으로 지정한 메일 주소로 자동적으로 메일이 발송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적으로 메일이 보내진 거거든요. 별도의 설정이 없이 이거 설정만 해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 트리거랑 액션으로 이렇게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제피어로 보여드린 거고, 지금 메이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리거로 어떤 메일이 내 메일 주소로 들어왔을 때 내가 지정한 방식으로 원하는 주소로 발송을 원하는 주소로 메일이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메일입니다. 메이크 아까 제가 설정한 그대로 메일이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설정하고 나면 별도의 설정 없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장 쉬운 자동화의 예시이고 이것을 조금 설정만 더 하면 또 맞춤식으로 답변 내용을, 메일 내용을 다르게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피어든 메이크든 뭐 네이튼이든 앱스 스크립트로 메일을 발송을 하든 어떤 걸 자동화를 할 때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시작을 바탕으로 액션이 뒤에 이어서 지금 액션 하나만 지금 그림에 있는데 액션 두 개, 세 개 쭉쭉쭉 이어지면서 어떤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는 식으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피어와 메이크의 공통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제피어와 메이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도구 중에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장 크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이 제피어랑 메이크에서 비용 산정을 할 때 제피어는 이 태스크라는 걸로 비용 산정이 되고요. 메이크는 오퍼레이션이란 걸로 비용 산정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유료 플랜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피어에서는 하나의 태스크당 대략 50원이 발생을 하고 메이크에서는 하나의 오퍼레이션당 한 2원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용 관련돼서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업무 자동화할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메이크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뭐 50원, 2원 이거는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플랫폼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 여기 1이라는 표시가 뜨는데요. 이게 메이크에서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거 하나당 뭐 2원 정도 나갔다는 의미고요. 유료 플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만 차이점은 지금 메이크에서는 이 트리거 맨 처음에 있는 거에서도 지금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한 건데, 이 제피어에서는 처음에 있는 이 트리거에서는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이건 태스크로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수치를 비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비용의 차이가 분명히 크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할 양이 많고 비용이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메이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외에서는 제피어를 참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한국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높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피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자동화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때 계정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계정을 연결하는 이 과정이 메이크에 비해서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메이크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계정을 연동을 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 오어스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어스는 구글 관련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이크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고 API들을 실행 설정을 하고, 그 동의 화면, 오어스 동의 화면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트에서 이 API도 설정을 해야 되고, 사용으로 이 동의 화면에서 메이크에 대한 도메인을 승인을 해야 되고, 이런 허용할 API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또 생성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직접적으로 계정 연동을 위해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뭐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승인을 한 번씩 또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기적 권한 갱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대피어는 사실 그냥 뭐 예를 들면 구글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로 로그인해서 바로 승인하고 그러면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간단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에서는 어떤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메이크 안에서 활용을 하려면 그런 절차들을,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제피어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뭐 조금 비용이 있지만 자동화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번거로운 거, 이런 행위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페어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처리 부분인데요. 이 제페어에서는 사용자들이 최대한 좀 바로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메이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계정 연동도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RSS를 좀 적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뉴스를 특정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제피어에서는 이 웹파서 바이 제피어라는 게 있어서 이런 페이지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제목이라든지 내용, 뭐 기자, 이 기사가 발행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파싱 해주거든요.
반면에 메이크를 예로 들면 첫 번째는 이 아까 그 웹사이트의 그 HTML 코드를 먼저 직접 가지고 와야 하고요. 아까 그 보셨던 사이트의 전체 HTML 코드를 이렇게 싹 가져와야 하고 이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HTML이 아니라 텍스트로 바꿀 수 있도록 또 이 모듈을 활용해서 바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오른쪽에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오른쪽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갖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메이크에서는. 그래서 이걸 일단 갖고 온 다음에 또 사용자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이 본문 내용인데 이것까지만 좀 자르려고 한다면요. 근데 그 부분이 또 되게 뭐 그런 걸 하려면 또 여기서 뭐 텍스트 파서의 그 정규식으로 또 자를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이걸 활용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선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피어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잘라서 주잖아요. 메이크에서는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로 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제페어처럼 이렇게 나누려면 또 별도의 어떤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럴 때는 또 제페어가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비용이 뭐 차이가 분명하다고 해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이터 처리 관련돼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고 싶은 건 이 구글 슬라이드 차트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설문조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이 교육 만족도 뭐 교육 추천 의향 이게 점수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차트로 계속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수를 뭐 해가지고 피벗 테이블 뭐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문지가 응답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차트도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차트 데이터를 메일로 우리 팀원들 아니면 부서한테 매일 뭐 예를 들면 5시 자동적으로 좀 발송하는 자동화를 구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거를 하려면 일단 이 차트를 보내야 되니까 뭐 PDF든 PPT든 일단은 뭐 다운로드를 뭐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지금 예를 들면 이거 데이터가 한번 추가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5점이 뭐 7개인데 밑에 거면 제가 몇 개 더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차트가 5점이 아까 7개에서 16개로 바뀌었죠. 이쪽도 다 바뀌었는데 지금 얘는 안 바뀌었단 말이죠. 구글 슬라이드로 넣은 이건 안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업데이트 얘를 수동으로 눌러줘야 돼요. 근데 제피아나 메이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직접 안 눌러도 자동적으로 눌러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기능을 제피어에서는 구글 슬라이드 앱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것만 입력하면 끝나요. 지금 구글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제목입니다. 제피어에서는 이것만 입력하면 되는데 보시면 이 메이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아이디랑 또 차트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근데 뭐 프레젠테이션 아이디는 뭐 URL을 통해서 쉽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차트 아이디는 또 이거를 찾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코드를 통해서 API 요청을 통해서 이 오브젝트 아이디를 차트 오브젝트 아이디를 갖고 와야 돼요. 이제 이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건데 이 제페어에서는 그런 어떤 프레젠테이션 아이디라든지 차트 오브젝트 아이디 이런 것들이 없이도 바로 이 차트가 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준다는 거고요. 메이크에서는 이거 필수로 이런 값들을 넣어줘야지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 처리와 관련돼서 좀 불필요한 좀 많은 노력을 별로 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제페어가 괜찮을 수 있고요. 이런 과정 자체를 겪으면서 뭐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한다 하면 그러면 당연히
메이크가 더 나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한 계정 연결하고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제피어를 좀 비용이 메이크에 비해서 든다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린 큰 차이, 이 두 가지 외에 뭐 다른 차이들도 더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두 가지가 가장 제페어와 메이크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제페어는 뭐 코드 바이 제페어라는 게 있어서 제페어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한 그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지만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처리를 더 하고 싶다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페어에서 제공하는 코드 바이 제페어를 활용을 하면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바닐라 파이썬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반면에 메이크는 뭐 좀 외부 도구, 서드 파티 도구들을 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사용자가 스스로 좀 찾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까 이렇게 계정 연동할 때 메이크에서 직접 여러 가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 외에도 뭐 제피어는 이 분기 처리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나눠서 한다는 건데요. 뭐 5개까지만 가능하고 메이크는 제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 처리를 뭐 많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거는 뭐 참고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기 처리가 만약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메이크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드밴스드 세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 HTTP 모듈을 잠깐 보면 여기 Show Advanced Settings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더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피어는 뭔가 처리가 제피어 자체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용자가 그렇게 처리된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뭐 RSS랑 뭐 차트 업데이트 뭐 이런 거를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사용자가 따로 뭔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할 게 없다는 거고요. 메이크에서는 데이터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공을 받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데이터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일일이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기능도 메이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드밴스드 세팅은 메이크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용자 제어가 많아서 좋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거는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자동화 도구를 처음 내가 사용할 때 어떤 도구가 낫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자동화를 짜서 실제로 그 자동화를 바로 활용을 하겠다,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메이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크에서 무료 플랜으로 실제 자동화를 구현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실행도 계정당 무료 플랜으로 1000회까지도 가능하고 자동화를 켜놓는 그 시나리오도 2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제페어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뭐 웹훅이라든지 트리거 다음에 액션이 제페어에서는 무료 플랜에서는 하나까지만 제공하는데 메이크에서는 무료 플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자동화를 무료 플랜으로 내가 좀 구현해보고 싶다 하면은 메이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나는 자동화를 지금 당장 구현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무료 플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조금 알아가고 싶다. 자동화가 뭔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라고 하신다면 저는 제피어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제피어는 뭐 무료 플랜이든 어떻든 간에 테스트 자체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로 웹훅도 할 수 있고 뭐 멀티 액션 이런 거 다 유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테스트 자체를 할 때는 다 무료로 무제한으로 가능하긴 하거든요. 단순히 그거를 이제 퍼블리시 그러니까 이 활성화만 무료 플랜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지.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다면요. 근데 활성화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작동을 해보는 것 자체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제페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뭐 이 AI 코파일럿이 이건데 이것도 참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국어로 그냥 쳐도 잘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그냥 뭐 번역해서 확인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번역해서 보셔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예 제피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뭔가 이런저런 기능들 확인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수월해진 점이 조금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유료 플랜도 뭐 2주 정도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이크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여드렸던 AI 코파일럿 같은 게 유사한 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사용량 일단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자가 학습을 할 때 만약에 메이크를 쓴다고 하면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뭔가 좀 파싱하고 쪼개고 뭔가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또 계정을 연동하는 거 뭐 이런 거부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도 하고 싶다. 내가 입문자이지만 라고 생각이 드시면 메이크도 학습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내가 학습을 하고자 한다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제페어도 선택할 수가 있고 메이크도 선택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피어와 메이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자동화를 시도하거나 구현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욱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늘 정보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